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식물의 생활환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생활환이라는 것은 식물체가 종자에서부터 싹이 나오고 그리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죽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종자가 싹이 나오는 이러한 한 사이클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이 재배학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종자라는 걸 보면 크게 종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종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배유라고 표현하고요. 이 부분을 배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배유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은 식물체가 싹이 나와서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독립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래서 뿌리가 독립적으로 양분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양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유자가 첫 유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막 태어나면 갓난이들은 못 먹습니까? 어머니 모유를 먹죠. 그래서 모유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유를 먹다 어느 정도 자라면 뭘 먹어요? 이유식 먹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일반 성인들이 먹는 이 밥을 먹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가는데 식물도 이 같은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종자를 단자엽 식물의 종자, 이것들을 쌍자엽 식물의 종자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 단자엽이니 쌍자엽이니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단자엽, 쌍자엽 구분하는 것은 우리 그 재배학에서 다루는 재배하는 작물들은 거의 대부분 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구분하는 것은 싹이 나오는 형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는 싹이 나오는 형태를 봤더니 이런 형태. 그래서 싹이 하나 나오고 이 뿌리가 수염 뿌리 형태를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자엽 식물은 이런 형태. 떡잎이 두 장이 올라오는. 그래서 한 장만, 자엽이 한 장만 올라온다 해서 단자엽. 이 같은 경우는 자엽이 두 장이 올라온다 해서 쌍자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를 봤더니 일단 잎이 나오는 형태도 다르고 뿌리가 나오는 형태도 다릅니다. 그래서 단자엽 식물은 이렇게 뿌리가 수염 뿌리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쌍자엽은 주근에 이 측근이 이렇게 붙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이 첫 번째, 우리가 종자를 구분할 때 유배유 종자와 무배유 종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배유, 배유가 있다, 무배유, 배유가 없다. 그러면 아마 그 많은 교재들에서 유배유 종자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고 무배유 종자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재배하는 식물, 재배 식물을 전부 다 유배유와 무배유로 구분해서 외우겠다? 그럼 얼마나 양이 많을까요? 그래서 싹이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싹이 나오는데 봤더니 옆구리에 이렇게 배유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배유가 되고 이게 결국 뿌리가 독립 영양을 하는 데까지 이 양분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쌍자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 두 장의 떡잎이, 그래서 배유가 없이 떡잎이 두 장이 올라오고 이 떡잎이 배유의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스타일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이 유배유 종자는 무배유 종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싹이 나오는 형태가 이렇구나라고 하고 푸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도대체 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얘네들의
뿌리도 본 적이 없겠죠. 하지만 잎은 본 경우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단자엽 식물은 잎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잎맥이 나란히 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우리 벼라든가 보리라든가 아니면 옥수수라든가 또는 이 갈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잎이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단자엽 식물입니다. 쌍자엽 식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뭇잎 형태. 그래서 나뭇잎 같은 경우는 잎맥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물맥 또는 망상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형태는 전부 다 쌍자엽 식물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잎을 가졌다면 이것들은 전부 다 무배유 종자로 보셔도 맞습니다. 이런 잎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콩이 이렇게 생겼죠. 이 콩잎이요. 그래서 잎이 뭐 콩, 참깨, 들깨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쌍자엽 식물로 해서 무배유 종자로 판단하셔도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싹이 나오고 나면 서서히 자라게 되겠죠. 그런데 요 두 아이들의 자라는 형태를 봤더니 자라는 것도 전혀 다르더란 얘기예요. 특히나 우리 이제 갈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대는 어때요? 위로 키는 크는데 옆으로 뚱뚱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나무 같은 경우는 키도 크고 옆으로 뚱뚱해지기도 합니다. 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콩 줄기가 옆으로도 비대생장, 이 옆으로 크는 걸 비대생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옆으로 뚱뚱해지기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 자라는 위치가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자란다라는 것은 세포가 분열해야만 이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세포가 분열해야만 이 생장이 가능한데 이 세포가 분열되는 위치가 다르더란 얘기예요. 세포가 분열하는 것을 우리가 이 생장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자엽이 됐든 쌍자엽이 됐든 정단 분열 조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단, 맨 끝에. 그래서 맨 끝부분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로 키도 크고 아래로 뿌리도 계속 땅속으로 뻗어 내려가더라. 그래서 정단 분열 조직이 있기 때문에 키도 크고 뿌리가 뻗는다. 그리고 두 번째, 자라는 형태를 봤더니 이 단면을 이렇게 줄기의 단면을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이런 형태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우리 갈대 잘라보면 갈대 줄기를 잘라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사실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쌍자엽 식물은요,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가 이런 형태로 환상으로 배열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요것을 형성층이라고 표현하고 이 형성층이 이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자꾸 옆으로 뚱뚱해집니다. 그리고 안에는 얘가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자꾸 형성층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안에는 그 전에 자랐던 흔적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걸 나이테라고 나무에서는 우리가 나이테라고 표현하죠.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들이 이 시기적으로 그 식물이 자라기 알맞은 환경, 다시 말해서 온도라든가 아니면 수분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공급이 되면 이 세포가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나이테의 면적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온도가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가물다든가 그러면 세포가 많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나이테 부분이 얇아요.
그 흔적이 남은 게 이렇게 원형으로 동심원으로 이렇게 남는 것을 우리가 나이테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런 형성층이라는 것들은 이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써요. 만약에 우리 젖먹이라는 걸 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 젖먹이라는 건 이렇게 대목에다가 접수를 갖다 붙이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접수를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서 잘 붙여놨어요. 그러면 두 개가 잘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다가 꽂아놨다.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요 가운데는 양수분의 전달도 안 되고요. 또 세포가 새로 만들어져야 두 개가 서로 이 융합이 잘 될 건데 그러한 게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젖먹을 항상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묻게 되면 양수분의 이 연결도 되고 또 접수의 형성층 그리고 대목의 형성층 두 개가 서로 세포가 막 새로 만들어지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세포들끼리 서로 많이 만들어지면서 두 개가 붙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런 이 쌍자엽 식물 같은 경우는 형성치라는 게 있어서 옆으로도 뚱뚱해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비대생장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자엽 식물들 같은 경우 봤더니 자라는 형태를 보면 이런 마디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 마디 사이에서 이런 잎이 발생하고 이 마디 사이가 자라는 이러한 그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마디 사이에 이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디 사이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절간 마디 사이에 세포가 새로 생긴다 해서 절간 분열 조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생장점, 세포가 분열되는 위치에 따라서 자라는 형태가 서로 다르더라.